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월요일 이 시간은 신의 한 수, 저 신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정말 다양한 강의 기법과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기법과 종목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신의 한 수 이종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과 함께 저희 하고 있는 시간 시작이 됐는데 노란톡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저희 위원님 성함을 적어서 보내주셔도 좋고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 노란톡 늘 열려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고 있는데 장이 끝난 뒤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또 있잖아요. 종목에 대한 복귀라든지 시장에 대한 뭐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 같이 짚어보는 시간이고 늘 숙제를 내주시는 걸로 유명해서 네,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강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3,000선을 좀 겨우 지켜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좀 주의했거나 좀 주의하고서 저희가 봤어야 했던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전문가님? 뭐 사실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이번 주, 그러니까 어제죠. 주말에서도 예상했었던 부분들이고 오늘 아침에서도 예상했던 부분 똑같이 예상을 했는데 그냥 예상대로 움직였어요. 그 예상대로가 뭐냐면요. 3,050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데 3,050을 돌파를 못하고 오후장이 밀릴 것이다. 이게 확률이 80% 이상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말 그대로 됐죠. 뭐 이게 자랑은 아니고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서 IT 움직이고 막 종목들 움직인다고 따라 들어갔을 건데 제가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지난주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 매매 시그널 방송에도 얘기했었고 실전 매매 정세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시장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고요. 3,050을 돌파하는 거는 정말 손바닥 뒤집기, 누워서 떡 먹기, 누워서 껌 씹기 정도로 굉장히 쉬운 건데 안 넘어가잖아요, 애들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못 하는데 안 하는 것과는 당연히 틀린 거죠. 그러니까 못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번 눌러놓고 가겠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지금 확실하게 눌려가지고 밑으로 뺄 거냐? 일단 3,000이 깨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안 깨졌죠. 안 깨진 이유는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하고 그다음에 오늘 아시아 증시를 살펴보면은 답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처럼 그렇게 약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물론 막판에 좀 밀리긴 했지만 얘네들 이 정고점까지 강하게 붙여놓고 있는 상황이었고 일본 증시도 오늘 0.7%, 아침부터 0.8%대에서 밀려줘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나스닥 둘 다 전일 양호하게 마감이 됐고 상승으로 잘 마감을 했고 그리고 오늘 장중에서 계속 플러스 권역에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도 나스닥 선물 지수는 다 플러스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사실 마이너스로 마감될 일도 사실은 아니었는데 밀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오후장이 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을 받아서 떨어지면 실망하지 말고 원래 우리나라 시장은 그러하니 눌릴 때마다 IT 부품주들을 저점 매수하자 이 전략을 드렸었죠. 그래서 내일서부터 만약에 시장이 밀린다, 3,000이 깨진다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뭐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나빠서 혹은 뭐 하락장으로 바뀔 것 같아서 위험하니까 뭐 현금화를 해라 이런 생각은 집어치우시고 현금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을 사야 돼요. 뭐를 사야 되느냐? IT를 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만약에 미국 시장이 안 떨어지고 강하게 끝나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내일 3,000을 이탈하지 않고 그러니까 조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 조정과 가격은 말 그대로 종목이 가격이 떨어지면서 가격 조정을 받는 거고요. 말 그대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가격 조정 받는 게 있고 횡보 조정, 시간 조정, 기간 조정이라 그러는데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뭐 조금 떨어지더라도 뭐 이런 각도로 그러니까 옆으로 조정을 받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옆으로 횡보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외 시장이 강하게 되면 해외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 거꾸로 급등을 하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미국 시장 떨어지고 일본 시장 떨어지고 중국 시장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만 3,100 간다? 그런 건 말도 안 된다는 거 여러분도 더 잘 아시죠. 걔네들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아주 그냥 열심히 떨어질 텐데 그때에서 IT 부품주를 저점에서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요점 정리를 해드리면 해외 시장이 지금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잘 안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만약에 해외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 밀릴 텐데 그때에서 IT 부품주 저점 매수를 하자. 만약에 반대로 해외 시장이 강해가지고 잘 안 떨어지면 3,000을 지지를 하면서 3,050을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050이 돌파가 되면 그때서도 IT 부품주들을 지금이라도 사야 될 종목들을 주워 담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다 우리나라 지수가 3,100으로 간다. 지금 얘기하는 가능성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80%는 떨어진다 쪽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겁먹지 말고 IT 부품주를 사자라는 얘기고 이 얘기를 금요일로도 얘기했었고 일요일로도 얘기했었고 오늘 아침에서도 얘기했던 부분들이고 한데 어쨌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종목들을 IT 부품주를 거기에 맞게 목표치가 큰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데를 공략하면 되지만 떨어지더라도 겁먹지 말고 IT 부품주 저점 매수를 하자. 그래서 오늘의 시장은 월요일 날 뭐 예상했던 대로 흐름으로 움직인 거고요. 내일은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지수 3,000이 깨지느냐, 해외 시장이 흔들리느냐, 요걸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반대로 해외 시장이 강해가지고 우리나라 지수가 3,050을 돌파하느냐, 이걸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3,000이 깨지느냐, 3,050을 돌파하느냐, 요 두 가지만 살펴보시면서 뭘 공략하라? 떨어지든 올라가든 IT 부품주를 보자. 요렇게 오늘 시장, 그다음에 내일 시장도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지난주 시장부터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오늘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장 빠른 곳은 저희 노란톡이고요. 낮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저희 이정수 전문가님은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서울경제TV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란톡은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복귀를 이렇게 해봤으면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도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뭐 이제 당분간 계속 요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시장에 대해서 흔들리게 되면 다들 이제 겁을 내시는데 이 연말장과 연초장에서는 원래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전문가 생활 15년 동안 하고 있지만 1월장, 2월장, 3월장에서 수익률들이 좋은 적이 많습니다. 심지어 1월달, 2월달, 3월달이 빠지게 되더라도 그게 장중에, 그러니까 1년 중에 제일 저점은 아니에요. 흔들리더라도 그게 이제 다시 바닥을 쳐서 3월달 바닥을 쳐서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올라가면서 결국은 1월달, 2월달, 3월달에 있었던 종목들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은 거의 그 자리가 바닥이 되거나 아니면 1월달, 2월달, 3월달이 이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바닥 종목들 위주로 추천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1월 효과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거 강연회 때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강연회 때 다들 바빠갖고 못 보신 분들, 특히 TV로 보신 분들은 이제 서울경제 채널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이제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그 부분만 추려서 좀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자, 1월 효과. 자, 뚜렷한 호재가 없어도 강조죠, 그렇죠? 네. 저는 뚜렷한만 썼는데 누가 두 개를. 그러게요. 굉장히 네. 뚜렷한가 봐요. 네. 그런가 봐요. 저도 몰랐는데. 그렇죠. 네. 근데 맞는 강조네요. 얘기예요. 예. 굉장한 강조인데, 그렇죠. 호재가 없어도 1월 중 주가가 이것만 없었어도 여기 좀 여유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러게요. 아쉽네요. 네. 그러니까 자, 뚜렷한 호재가 없어도 1월 중 주가가 다른 달에 비해서 많이 오르는. 근데 이거 제가 말 만든 거 아닙니다. 이게 시험 문제도 나와요. 이제 증권 뭐 상담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운영사 시험이라든지, 그러니까 증권 쪽에 이제 그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는 시험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항상 나오는 기출 문제 중에 하나인데 1월 효과. 그래서 계절적 일회 현상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뭐 저도 예전에서 이제 자격증 딸 때 계절적 일회 현상으로 아닌 것은 문제는 되게 쉽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미국의 이제 월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이미 이런 이제 현상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런 이제 얘기가 있겠죠. 그래서 1월 효과라 그러는데 1월 중 주가가 다른 달에 비해서 많이 오르는 주식 시장의 특이 현상을 이르는 말로 특히
대형주가 아니고 무슨 주라고 그래 있어요? 중소형주의 초과 수익이 1월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근데 사실 이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1월, 2월, 3월 그러니까 월 초에 수익률이 좋다는 맞아요. 근데 꼭 1월은 아닌데 1월, 2월, 뭐 거기 안 나오면 이제 3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무조건은 아닙니다. 주식에서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1월, 2월, 3월 장이 안 좋을 때 1월, 2월, 3월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빠지긴 하지만 그 자리가 그 종목들의 최저점은 아니에요. 거의 그 자리가 바닥이 돼서 1년 중에 12달을 보게 되면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1월달, 2월달, 3월달에 그 위치보다는 다들 주가가 높게 되는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1월달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뭐 주가가 일정한 때에 특별한 이유 없이 강세나 약세를 보이는 현상을 주시장에서는 계절적 일회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계절적 일회 현상에는 월별 효과, 월중 효과, 일별 효과 다양하지만 전 세계 각국 증시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발견된 현상이 1월 효과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회 현상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1월 효과 같은 경우들은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지금에서도 제가 계속 1월 효과가 나올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 증권 경제 채널 이렇게 보다 보면 신년 효과, 1월 효과, 뭐 일회 현상,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들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들을 거고. 그래서 1월 효과가 되게 되면 아 그런 뜻이구나.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대형주가 아니고 중소형주 쪽에서 수익률이 월등히 높아지는 현상.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IT 섹터도 그렇고요. IT 아닌 다른 개별주들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게 되면 이게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 돼가지고 많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런 종목들을 많이 제가 추천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표시를 또 빨간색으로 해놨죠. 자, 주식 역사상 1월이 종목의 최고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때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바닥주, 그다음에 갑질 종목. 갑질 종목의 뜻은 기갑 외국인보다 싸게 사서 갑질을 하자라는 의미로 바닥주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바닥주들 지금 징그럽게 안 움직이는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1월, 2월, 3월, 그러니까 1, 2, 3를 지나고 나면 저점을 통과하게 되면 나중에 좋은 빛을 보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벌어지니까 지금 시장에서 포기하면 제일 아쉽죠. 그렇죠? 그래서 12월 달, 이제 1월 달, 2월 달, 3월 달 이제 도래를 하는데 지금 종목들 안 움직인다고 여기서 포기하시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수능 같은 경우도 공부를 하는데 신년 계획을 세웠는데 1월 달서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1월 달 하고 나서 하자마자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일단 해보고 1, 2, 3월 달까지 해보고 영 안 되면 6월 달서부터 차라리 포기를 하면 포기를 했지. 공부도 마찬가지. 시작하자마자 한 달 해보고 그렇죠. 한 달 해보고 한 달도 아니죠 뭐. 대부분 이제 1월 달은 포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해보잖아 일단은. 그런 것처럼 주식하는 사람들도 마음도 비슷하다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1월 달, 2월 달은 다들 한번 사보자, 이제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일단 하기 때문에 그때에서 이제 수익률들이 그러니까 주식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요. 자 이제 뒤에서부터 이제 보여드릴 종목들은 이제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표역 종목 드렸던 종목들을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미 여기에서 이제 다 한 번씩 제가 짚어드렸던 종목인데 자 펄어비스 매수 가격은 205,600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분할을 했죠. 분할을 해가지고 매수 가격이 그때 당시 가격 따지면은 이제 41,100원짜리인데 수익률은 253%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지금 1월 달에서 포기하는 분들은 수능 공부 시험 11월 달에 남겨놓고 1월 달에서부터 포기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펄어비스. 자, 펄어비스 작년에 수출했던 자리에서 차트를 보면 많이 올라갔잖아요. 대부분 보면 종목들이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올라가는 형상들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 후에 보면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달하고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서는 주식을 포기하는 거는 너무 조금 이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추천은 그 전서부터 했지만 이 바닥주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탄력적으로 저점을 통과하는 구간이 공통적으로 무조건은 아닙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1월 달, 2월 달, 3월 달이 고점이 돼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셀트리온은 떨어졌잖아요. 그렇지. 셀트리온은 제가 1월 달서부터 떨어진다 그랬죠. 이거 왜 떨어지느냐? 제가 바닥주라 그랬죠. 바닥주가
일회 현상으로 1월 효과로 해갖고 올라간다 그랬지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애들은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1월 효과는 바닥에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을 2014년도에 바닥에 샀다. 이거는 1월 효과로 주식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 4만 원 산 사람들 안 간다고 버리지 말고 4만 원에서 가져가세요. 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얘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 형제들 올해 1월 달, 12월 달서부터 1월 달 사이에서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뭐 하라? 팔아라. 조심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지금 반토막 났죠? 39만 원짜리가 2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40만 원짜리가 20만 원 떨어졌으니까 딱 반토막 정도가 나는데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바닥에 있는 애들은 1월 효과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1월 달, 2월 달, 3월 달 저점을 통과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바닥에서 역배열급등주 패턴처럼 돼갖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고 그래서 펄어비스가 저점을 통과하고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250%인가 260%인가 올라온 거 보여드렸고, 자 이렇게 됐고 253%. 자 다음은 게임빌. 이것도 이때 당시 이제 바닥 쪽에 있었는데 1월달, 2월달, 3월달 저점을 통과를 하고 어떻게 된지 봅시다. 게임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닥주를 위주로 많이 가지고 오니까 이걸 노려가지고 추천했던 거는 아니에요. 그냥 바닥주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작년에서 바닥주를 그냥 추천했더니 1월달, 2월달, 3월달이 최고점이 된 경우는 거의 없다. 요거에 집중하면 됩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에 최고점이 됐습니까? 아니죠. 저점 바닥이 됐죠. 그래서 저점을 통과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더니 650%가 올랐어요. 650%. 바닥주만 된다 그랬습니다. 바닥주만. 바닥에 있는 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1월달, 2월달, 3월달에 저점 구간을 통과를 하면 그 자리가 고점이 되지 않는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게임빌과 같이 이런 애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주식을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지금 만약에 주식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 아이씨 안 가. 해갖고 나 이거 버려야지.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욕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 포기를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능 공부하더라도 나는 안 될 것 같다. 그럼 차라리 6월 달에 정도에서는 포기해도 돼요. 1월 달서부터 6월 달까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될 것 같다. 그럼 거기서 일찍 포기해야 되는데 근데 이왕이면 포기하지 않고 11월 달까지는 시험을 보는 게 낫죠. 근데 1월 달, 2월 달, 3월 달 포기하는 건 너무 이르다라는 뜻으로 그냥 설명을 한 거니까. 그래서 1월 달, 2월 달, 3월 달이 저점을 통과하는 저점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 자료들을 방송에서 추천했었던 표적 종목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자, 아프리카 TV도 작년 8월 20일 날 추천했었었는데 336% 수익이 났죠. 자, 아프리카 TV. 그러니까 추천한 날짜들은 뭐 8월 달이든 5월 달이든 4월 달이든 12월 달이든 제각기지만 바닥에 있는 종목들. 이것도 보면은 완전 바닥은 아니었어도 상승을 하고 조정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받고 이렇게 조정을 받거나 상승 모양을 이렇게 다시 오르기 위해서 상승하고 조정을 받은 이런 애들은 1월 달, 2월 달, 3월 달 1, 2, 3 저점 구간을 통과를 하고 뭐 한다? 주가가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 자리가 거의 저점이 되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점이 되는 경우가 만약에 고점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고점이 되려면 바닥에서 무지막지가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TV는 지금 자리가 내년에서 1월 달, 2월 달, 3월 달이 고점이 돼서 셀트리온처럼 박살이 날 수는 있어요. 왜? 많이 올라갔으니까. 저는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종목을 싫어합니다. 근데 바닥에 있는 종목은 대부분 1, 2, 3 1월 달, 2월 달, 3월 달을 통과하게 되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서 8월 달이면은 여기죠. 여기서 추천하고 나서 한 4개월, 3개월 고생을 했지만 1, 2, 3 1월 달, 2월 달, 3월 달을 통과를 하니까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바닥주들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초록뱀 미디어 마찬가지죠. 자, 초록뱀 미디어. 초록뱀 미디어도 주가 차트를 보면 작년에서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죠. 이거 칩셋 미디어네요. 근데 칩셋 미디어도 이왕 나왔으니까 자, 모양을 만들어 놓고 보면은 거의 1월 달 그러니까 고점이 있으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지만 떨어진 상태에서 1월 달, 2월 달, 3월 달 통과하니까 상승을 하죠. 여기도 1월 달, 2월 달, 3월 달 통과를 하니까 상승을 하죠. 그래서 바닥에서 모양 만들어 놓고 있는 애들은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서는 주식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야 되는 거예요.
사야 되는 거고. 자, 초록뱀 미디어. 초록뱀 미디어 차트를 보니까 길게 보면은 이제 얘도 엄청 바닥에 있는 종목이죠. 길게 보면. 더 길게 보면 더 바닥에 있습니다. 완전 날바닥 바닥에 있는 종목인데 작년도부터 추천했었던 종목이고요. 1,500원대, 1,700원대. 그러니까 바닥에 있다 보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 저점을 통과하고 상승을 했지만 다시 조정을 받고 1월달, 2월달, 3월달이 고점이 되지 않고 저점이 돼서 지금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인데 1월달, 2월달, 3월달을 통과하면 주가가 상승을 하는 바닥 종목의 하나입니다. 바닥 종목. 그래서 바닥 종목들은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을 통과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 대한 준하는 종목들이고요. 자, SM도 마찬가지입니다. SM도 차트를 보면은 바닥에 있죠? 1월달, 2월달, 3월달이 고점이 되지 않았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의 특징입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이 저점이 돼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포기하지 말라 이 얘기고요. PR 첨단 소재 보나마나 똑같겠죠? APS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LX 세미콘 437%. 아마 지금은 더 올라갔을 거예요. 더 올라갔지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나 마나예요. 주성 엔지니어링 이것도 마찬가지 보나 마나고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차트를 돌려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서 350% 올라가고 뭐 하고 했던 애들이 다 바닥에서 그러니까 바닥에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고점이 있으면 안 된다. 셀트리온처럼 고점이 있으면 1월달, 2월달, 3월달 통과에도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떨어집니다. 대신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바닥에서 어떻게 된다고? 1월달, 2월달, 3월달이 지나게 되면 그 자리가 고점이 되지 않고 바닥이 돼서 올라간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세요. 바닥에 있는 애들. 원이큐시도 올라갔고 덕산네오록스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678%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것도 바닥에 있기 때문에 추천했는데 1월달, 2월달, 3월달 통과하고 급등한 거고 후성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고 코스모학도 마찬가지고 한정기술도 마찬가지. 이 모든 종목들 제가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증거 자료들은 제가 이거를 이때 당시에서 이 가격에서 사라 하고 추천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건 뭐 속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냥 믿으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들의 모든 특징은 고점에 떠 있는 게 아니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인데 그 종목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1월 효과. 특별한 호재가 없어도 그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거기서부터 살금살금 올라가면서 주가가 오르는 그러는 흐름들이 나오니까 사실 이걸 1월 효과로 설명하는 건 아니고 1월 달에서 이제 수익률이 좋다라는 얘기지만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서는 포기하지 말아라.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런 애들이 폭등이 나온 애들이 다는 안 나오죠. 내 바닥에 있는 종목들 100개를 줬는데 100개가 다 폭등한다? 말은 안 되는고요. 거기에서 종목들이 잘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정도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뒤에 보면은 이제 실전 매매 점수에서 표역 종목으로 추천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추천했던 종목들이 있는데 요것들 그래서 1월 달서부터 해서 종목들 줬던 것들의 수익률들이 이렇게 잘 올라오는 이유는 그때 당시 바닥에 있는 애들 위주로 잡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거를 다 못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 뭐 여러분들 다 먹으라 준 것도 아니고 대신에 그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가져오면 뭐 200% 올라갔던 종목을 가지고 200% 다 못 먹더라도 10%나 20%나 30% 먹었을 거 아니야. 버텼으면. 왜냐면 그때 산 이후에서 올라갔다라는 증거니까. 거기 샀는데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설마 200% 올라갔는데 20% 못 먹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월초 1월달, 2월달, 3월달을 지났을 때에서 먹었으면 먹었지 깨지진 않을 거다. 그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최근까지 추천했던 종목들.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이건 아까는 그 작년이고 지금 이게 올해인데 올해 최근 12월 달에서 동문하나텍, 웹젠, 네오이즈, YG 플러스 등등 4개 추천했던 종목들까지 다 해갖고 뒤에는 없죠? 해가지고 종목들 드렸었는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그래서 뭐 오늘 지금 동문하나텍도 잘 움직이는데요. 동문하나텍 잠깐 한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것도 보면은 이건 완전 바닥은 여기였을 거고, 그렇죠? 지금 차트를 보면은 완전 바닥은 여기였을 거고, 거기서 조금 오르기는 했는데 이게 1월달, 2월달, 3월달에 저점을 통과를 하면서 움직이는 모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닥에서 공략을 하면 이런 종목들이 1월달, 2월달, 3월달이 최고점이 돼서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보다도 더 싼 놈들이 있죠. 그런 애들을 그러니까 차트 모양은 이렇게 생긴 애들. 그러니까 지금 차트 모양들
이렇게 올라간 것보다는 한 동호한테 이런 모습들 2017년도 1월 달에 있는 모습들 이런 애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공략을 하면 고점이 아니다 보니까 1월 달, 2월 달, 3월 달을 통과하면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 상승하는 폭들이 몇 프로가 나오느냐? 적게 나온 애들은 30에서 50% 나오죠. 많이 나온 애들은 수백 프로 나옵니다. 100%, 200%, 300%도 나와요. 그게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여기서는 주식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IT 부품주들 저점에서 잘하고요. 개별주들 그리고 중소형주들 있죠. 저는 잡주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중소형주들 그쪽 애들이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좋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1월 효과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여러 종목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혹시 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종목들 너무 바닥에서 잘 올라온 종목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1월 효과를 추가적으로 더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있나요, 전문가님? 오늘 설명해드린 종목들 중에? 오늘 설명했던 종목들 중에서요? 네네. 좀 예시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을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잖아요. 숙제 종목에 있으니까 숙제 종목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 숙제 종목에 1월 효과가 기대되는 종목이 그렇죠. 이미 같이 다 있다. 올라온 종목들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올라온 종목들이 상황들이 이러하니 앞으로에 있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이렇게 갈 거다. 네. 희망을 가져라는 거지 이거를 지금 사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또 프로그램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 저렇게 수익률이 많이 났으니까 또 보라는 건가 하고 헷갈리실까 봐 이미 많이 올라왔던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패턴화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이 있고 새롭게 이렇게 큰 퍼센테이지 수익을 그렇죠. 안겨줄 종목은 저희가 숙제 종목 안에 숨겨두고 있으니 함께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노란톡은 늘 열어두고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했던 내용들 정리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그렇다면 저희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다면 지난주 숙제 종목도 정답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지난주 숙제는 몇 점짜리 숙제였을지 결과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숙제 종목 중 함정 종목은 바로 원익 IPS였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아니었나요? 사람들 많이 맞췄을걸요? 왜냐면 그 지난주가 그쵸.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근데 원희가 상대적으로 네. 저번에도 함정 종목이었어요. 맞아요. 한번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다들 기가레인을 선택하신 분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왜 기가레인 선택을 했지? 이거는 선택하신 분들에게 여쭤보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물론 그 지난주 숙제가 삼성중공업으로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상대적으로 그것보다는 난이도가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한해서 정답이 많이 나왔던 걸 확인을 해보면 원익 IPS도 많이 선택을 해주셨고요. 그렇죠. 기가레인도 꼽아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좀 리뷰를 전반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분산됐다는 건 종목이 어려웠다는 거잖아요. 아니 제 출제자 의도에 정확하게 맞게 된 겁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꼽았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IT 섹터로 가져왔으니까 통신장비 중 얘는 아니겠지라고 해서 기가레인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네네. 왜냐면은 LX 세미콘, 시스템 반도체, 파트론, 카메라, 제두 반도체 뒤에 반도체 써 있죠. 원익 IPS도 OLED 뭐 반도체 장비 하니까 기가레인이 얘가 함정 종목이 아닌가 꼽을 수도 있어서 꼽으실 것 같아서 일부러 약간 좀 섞어서 내긴 했는데 원익 IPS가 이전에서 함정 종목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해서 조금은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정답은 둘 중에 하나에서 많이 갈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원익 IPS가 함정 종목입니다. 함정 종목이었고 한번 리뷰를 쭉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은 LX 세미콘 이미 방송에서 갈 거다라고 이미 계속 얘기를 했고요. 이거 수익률 이거 엄청 많이 났어요. 이거 실리콘웍스로 추천했던 종목인데 28,800원인가 추천해가지고 수익률이 440몇 프로인가 많이 지금 난 종목인데 하여튼간 LX 세미콘 시스템 반도체 현재로서의 이제 대장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이고 시가총액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전에 여기서 추천했을 때에서는 시가총액 5천억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2조 3천억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오늘 수급은 그냥 그럭저럭 그냥 뭐 나쁘지 않고 좋지도 않고 기관들이 사고 외국인들이 팔고 연기금은 조금 들어오고
그런 정도의 흐름인데 사실 많이 올라가서 부담은 되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 뭐 13만 원 깨지면 그냥 차익 실현하거나 11만 원 깨지면 차익 실현하면 되죠.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고점에 산 사람들은 그게 불안하겠죠. 13만 원 깨지면 손실이 클 거고 11만 원 깨지면 난리가 날 거고. 수익이 난 사람들 그게 아니거든요. 수익이 난 사람들 이미 어느 정도 다 팔고 나머지 오징어 다리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더 가면 좋은 거고 안 가면 그래도 수익이니까. 그래서 LX 세미콘 그래서 아직 차트가 강한 상태로 있는 종목이고요. 근데 신의 한 수 종목은 아닙니다. 그럼 신의 한 수 종목은 뭐냐? 제가 정답을 피디님한테 보내드렸기 때문에 작가님도 적을 텐데 여기 신의 한 수 종목을 못 적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도진 앵커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정답을 여기서 얘기를 해서 자 파트론입니다. 네. 파트론. 네, 제가 들어버렸네요. 예, 네, 예. 듣지를 말으셨어야 되는데 파트론이고요. 자, 파트론 차트가 좋아요. 차트가 좋고 바닥에서 움직여주고 있죠. 지금 대바닥 차트를 만들고 있는 종목인데 안 내려서 좀 짜증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좀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와야 사거든요. 이거를. 어쨌든 보면은 기관 외국인 금융투자 제가 상담할 때도 자주 얘기하죠. 파트론. 참 좋은 종목으로 회원들한테 주려고 제가 째려보고 했는데 가격을 안 주고 도망가 버려서 좀 짜증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의 한 수 종목이고요. 조금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안 내려오네요. 잘. 어쨌든 파트론입니다. 파트론이고 조정받으면 잘 공략을 해보세요. 자, 다음은 제주반도체. 뭐 제주반도체 얘도 나쁜 종목이 아니고 괜찮은 종목이고 일전에 신의 한 수 종목으로 앞전에서 한번 얘기했던 종목이었는데 이것도 뭐 조정받으면 괜찮을 것 같고 원익 IPS는 나쁘다는 아닙니다. 이것도 다른 종목에 비하면 얘가 나아요. 얘도 괜찮은데 다른 애들은 우상향을 하고 있고 얘는 아직 우하향에서 옆으로 지금 모양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근데 1월 달서부터는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시작하면 얘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함정 종목이라 그래서 이거 안 좋은 거구나 손절해야지. 아닙니다. 손절 안 해도 돼요. 조금 시간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걸릴 수 있는데 얘도 우상향으로 올라갈 종목 중에 하나니까 나쁘지는 않아요. 그냥 이 중에서 제일 덜 떨어져 보인다. 덜 떨어져 보인다. 이 중에서. 그렇죠? 뭐 서울대 5명 중에서도 제일 공부 못하는 애 한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걔도 자기는 자기 학교 이전에 고등학교나 아니면 자기 동네에서는 동네 1등, 그렇죠? 동네 1등 내지는 뭐 시에서 1등 뭐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서울대 안에 모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꼴찌를 하는 것뿐이지.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종목은 아니다. 나쁜 종목은 아닌데 나머지들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돼버린 거고요. 자, 그리고 기가레인이 여러분들 뽑으셨는데 도대체 어디가 나빠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하여튼간 원익 IPS보다는 얘가 조금 더 똘똘해 보여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건데 더 찐겠지 원익 IPS나 기가레인이나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리고 급등 해제했던 종목이 하나가 있었죠. 바로 NH벅스인데 지지난주 한번 이거를 패턴 종목으로 뽑아드렸어요. 지난주 뽑아드렸나? 월요일 날 12월 6일 날 이날이네요. 지난주 월요일 날에서 NH벅스를 뽑아드렸고 거래량 봐봐라 하면서 거래량 봐봐라 이런 종목이 좋은 거다. 거래 실리고 장대양봉이고 이런 게 좋은 거다 했는데 이슈가 붙으면서 그래서 이 거래량은 땔감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붙일 때 장작을 모아놓고 불을 붙여야면 이제 활활 오래 시간 타려면 장작도 큰 거 많이 막 두꺼운 거 이런 거 하면은 밤새도록 탑니다. 근데 성냥개비 2개 붙여놓고 불태우면은 10초 안에 꺼지죠. 그래서 여기는 성냥개비. 이건 불 안 붙어요. 안 올라갑니다. 근데 장작을 땔감을 많이 쌓아놓고 불을 붙여버리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한데 거래량을 땔감으로 저는 표현하는데 그 땔감을 많이 쌓아놔야 이렇게 잘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장대양봉은 그 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화염방사기, 불. 그래서 이렇게 불을 지져놓고 땔감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어쨌든 잘 가고 있고 지금은 이제는 못 사요. 이제 살 수는 없고 갖고 있는 사람들만 잘 사고 팔고 어느 정도 팔고 나머지 조금 갖고 가고 하는 거는 가능한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네, 지난주 숙제 종목에 대한 리뷰와 더불어서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드렸고 급등한 예제 종목도 NHN벅스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오길래 저도 깜짝 놀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종목에 대한 리뷰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혹시나 추가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신의 한수 혹은 이정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숙제를 리뷰를 해봤으면 이번 주 숙제를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패턴 숙제 종목이 굉장히 이번에도 공통점은 눈에 확 띄는 것 같아요. 종목들을 좀 근데 꼬아놨죠? 네네. 종목명을 좀 보면요. 뭐 유진 로봇, 로보티즈, 휴림 로봇, 미래 나노텍, 인포뱅크 이렇게 오늘은 준비가 좀 되어 있고 이 중에서도 함정 종목을 골라주셔서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맞추시는 분들 한해서 연말에 좀 치킨 종목을 저희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 이벤트를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로봇 관련주 오늘 좀 준비를 하신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장중에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로봇 관련주 이슈가 좀 있었죠. 있었죠. 예, 전문가님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로봇 관련주 좋았던 것 좀 이어질지 혹은 오늘 관련된 이슈는 어떻게 좀 해석하는 게 좋을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전문가님. 사실 오늘 로봇 관련주 움직이는 거 보면서 네. 약간 좀 어이가 없었는데 왜 어이가 없으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전에 로봇 얘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근데 부각됐죠, 오늘 그렇죠. 갑자기. 네. 부각. 물론 이슈는 컸습니다. 로봇 사업팀 TF팀을 로봇 사업화를 로봇 사업팀으로 뭐 격상을 시키고 그다음에 로봇에 관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을 강력하게 하는 듯한 이제 신수종 사업. 12월 달에서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원래 삼성전자서부터 해서 이제 몇몇 기업들이 이제 삼성전자 특히 신수종 사업에서 뭐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제 키우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이거 가겠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근데 이 얘기하면 아마 신수종 사업 이거 로봇 이거 될까 싶기도 할 건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면 신수종 사업으로 삼성에서 제약주 밀었었죠. 근데 그 제약주 지금 작년에도 밀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제약주 고점에서 다 어떻게 됐죠? 물론 삼성 쪽은 괜찮은데 나머지는 다 빠졌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걸로만 믿고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좀 그렇고 근데 저는 오늘 왜 웃었냐면 결국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올라갈 건데 로봇에 대한 인공지능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란 말이에요. 같이 엮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 안에 섹터에서 새로운 얘기, 그러니까 계속 시스템 반도체 하면 사람들이 식상해서 공략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로봇이라 얘기하면 이거 신선한데 하면서 새로운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시스템 반도체가 가려고 했었었는데 그래서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시스템 반도체나 공통점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네들을 순환매를 돌리려고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래서 오늘 시스템 반도체 잘 움직였죠. 네네. 물론 반도체 호조 소식 때문에 반도체 장비도 잘 움직였지만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로봇 잘 움직였고요. 그리고 정말 로봇으로 움직일 생각이 있었으면 뭐 그동안에서 뭐 공장 자동화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얘기도 많이 나올 때 왜 그때 안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로봇 청소기 무지하게 잘 팔립니다. 근데 로봇 청소기 그렇게 잘 팔릴 때에서는 꼼짝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움직이는데 갈 때가 됐으니까 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그래서 아마 그 많은 증권 경제 채널이나 뉴스에서 뭐 이제 삼성전자의 뭐 신수종 사업으로 로봇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 같다라는 이유로 해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데 일단 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볼만은 한데 또 나름대로 순환매 관점에서 올릴 만한 타이밍에서 그렇죠, 주가가 타이밍이 된 올라온 거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 종목을 좀 로봇 관련주를 좀 가져오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차별성을 잘 모르겠거든요. 다 로봇 관련주로 오늘 잘 갔던 종목들로만 기억을 하는데 이 중에 함정 종목이 숨어 있다고요? 전문가님? 일단은 조금 꼬아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 다 강한 종목을 갖고 나왔거든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함정 종목이 아니고 얘는 저기 로봇이 아니에요. 얘는 터치 스크린,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관련주 쪽이기 때문에 네. 얘는 이제 IT sek터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인포뱅크 앞에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로봇인데 네, 네. 인포뱅크는 그냥 자율주행 관련주거든요. 근데 엮으면 공통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공통점은 IT다라는 거고 어느 쪽 색깔이 좀 강하냐에 따라서
상세 내용은 조금 다른 느낌인가요? 그냥 오늘 강한 종목도 위주로 해서 좋은 것들만 일단은 순서대로 일단 뽑아오긴 했는데 네. 그중에서 좀 뭐가 조금 덜 떨어질 건지 여러분 찾으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하나씩 네. 차트를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일단 루진 로봇인데요. 제가 오늘 신한수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로봇 관련주의 1대장입니다. 2대장이 로보티즈예요. 그래서 1대장, 2대장, 3대장은 볼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안 갖고 나왔고요. 어쨌든 휴림 로봇을 3대장으로 줄까요? 잠깐만요. 휴림 로봇.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도 3대장을 해줄 수 있는데 근데 3대장을 하기에는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요. 931억짜리고 그래서 대장 역할 하기에는 좀 별론데 어제도 오늘 그래도 로봇 관련주의 상승폭이 제일 높았던 세 번째 종목은 맞습니다. 어쨌든 휴림 로봇. 근데 원래 이 연말장 연초정에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 역별 급등주 패턴이 돼갖고 이런 애들이 수익률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어쨌든 1대장, 2대장은 이제 이렇게 유진 로봇 차트를 보니까 오늘 거래가 조금 실렸죠. 오늘 거래가 실리고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바닥에 쭉 조정받았다 한 번씩 튀고 쭉 조정받고 한 번 튀고 지금 조정받고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에 저점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거하고 연상시키면 됩니다. 조정을 받고 고점만 아니면 돼요. 이렇게 고점만 아니면 됩니다. 고점만 아니면 되고 바닥에 조정받고 이제 1월 달에 이쯤에 있겠죠, 이제. 이쯤에서 요쯤도 아닐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가 11월 30일, 여기가 10월 30일이니까 요 정도 폭이 한 달이니까 한 이쯤 될 겁니다. 그래서 요쯤 정도에서 이게 이제 그 가격이 변하는 변곡점을 생각하면 돼요. 여기를 기점으로 1월 달, 2월 달, 3월 달 저점을 통과하면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이슈가 뭐가 붙었다? 삼성전자에서 로봇 사업을 다각화를 하겠다. 근데 뭐 두고 봐야죠. 뭐 지난번처럼 또 얘기 나왔다가 또 사그러들지 봐야 되지만 시스템 반도체와 지금 로봇 이슈가 지금 붙고 거래도 실린 걸 봐서는 일단 단기간적으로는 좀 강세의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조정받을 때 매매하기에는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류진 로봇 1대장이고요. 현재. 그다음에 2대장이 이제 로보티즈인데 로보티즈. 이것도 막판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유진 로봇은 아침서부터 상한가를 갔는데 얘는 막판에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이것도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길게 보면 이게 다예요. 바닥에 있죠? 이제 1월 달 저점을 통과를 하고 얘도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1월 달, 2월 달, 3월 달 떨어지는데 지금 자리가 고점이 되진 않을 겁니다. 좀 더 상승을 하면 했지.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매적인 종목으로 보시는 거 좋다. 조정받으면. 쉽게 조정은 안 받겠죠. 그럴 거였으면 오늘 상한가도 안 갔을 거고 그냥 보시란 얘기예요. 이렇게 바닥을 저점을 통과하는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라 그러는데 이게 빠진 기간이 오래이면 오래일수록 잘 갑니다. 그래서 3대장의 역할은 못하지만 잡주로서의 수익률이 제일 클 수 있는 거는 요거예요. 휴림 로봇. 대신에 반대로 위험성도 많죠. 위험성도 많지만 어쨌든 이렇게 쭉 빠져있던 종목이 올라가고 쭉 빠져있던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이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저점을 통과를 하면 그 자리가 고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까 설명했던 거. 그거에 준하는. 그러니까 지금 강했던 종목을 뽑아왔지만 뭔가 일맥상통한다라는 느낌이 듭니까?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이 1월 달, 2월 달, 3월 달 저점을 통과를 하면 그 자리가 현재 자리가 고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휴림 로봇도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 중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함정 종목이 있습니다. 가려 들으셔야 돼요. 하나는 거짓이니까. 자, 이것도 완전 바닥에 있죠. 1월 달, 2월 달, 3월 달 저점을 통과를 하면 지금 자리가 고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어떻게 된다? 나중에 이쪽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미래나노텍. 자, 그리고 인포뱅크. 자, 이거 차트 이렇게 쭉 보면 여기에서 쓰면은 이렇게 되는데 자, 뭘 꼬아냈는지 알겠죠? 어쨌든 인포뱅크도 근데 나쁘진 않아요. 인포뱅크도 지금 자율주행을 해갖고 얘는 지금 강하다의 표본입니다. 강하다의 표본이고 지금 주가도 전고점을 지금 신고점을 갔죠. 거래도 실렸고 그래서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자 이렇게 5가지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거짓으로 설명한 게 있습니다. 거짓말로 얘기한 설명이 있어요. 4개는 사실인데 하나가 거짓입니다. 뭔지 도지훈 앵커님이 일단 먼저 맞춰보겠습니다. 네, 오늘 좀 꼬아내신 것 같아서 저도 좀 고민을 했는데 방송을 좀 쭉 보셨던 분들은 제가 굉장히 안전 추구형인 걸 아셔서 굳이 이 5개 중에 고르자면
조금 몸집이 작은 저는 휴림 로봇으로 좀 할까 합니다. 뭐랄까 한 주의 가격이 네. 좀 가장 작아서 저는 휴림 로봇으로 꼽았는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네. 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한 선택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왕이면 로봇주 안에서 고를 거였으면 좋은 종목은 이제 대장주를 골랐을 것 같은데 지금은 함정 종목을 고르는 시간이니까 저는 휴림 로봇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련돼서 저를 더 헷갈리게 하셔도 괜찮고 혹은 고르신 분들에게 확신을 주셔도 좋고 좀 더 추가 설명을 해주실 만한 종목이 있다면 뭐 혼란을 드리죠. 뭐 혹자는 지금 그러니까 너무 가볍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네네. 안정 투구용으로 좀 그래도 시가총액 있는 종목을 이왕 골랐다고 고를 거. 그러는데 네네. 맞아요. 사실 그게 주식을 잘하는 겁니다. 잡주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런 중소형주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요. 탄력이 더 좋으니까요. 그쵸. 네, 갈 때는. 복불복이죠. 네. 아예 급등을 하든가 없어지든가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1월달, 2월달, 3월달에서는 중소형주들이 좋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개별 종목들의 수익률이 확실히 좋을 수는 있다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안정형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한번 모험으로 한번 걸어볼 거냐 요런 건데 저는 뭐 휴림 로봇 나빠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올라가면은 이제 이런 개별주들이 좋을 시기니까 뭐 이 정도 코멘트 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문자가 오고 있는 종목 중에 인포뱅크를 또 꼽아주신 분들도 많으세요. 이미 접수가 된 분들은 바꾸시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일단 인포뱅크에 대해서는 뭐 로봇 관련주라고는 보기가 어렵고 자율주행이라고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죠. 인포뱅크에 대해서는 또 추가 설명해 주실 것 있으실까요? 아니 로봇이 이제 움직이게 되면 로봇하고 이제 많이 맞물리는 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하고 이제 자율주행, 인공지능이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거에서 막판에 이제 휘날레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인포뱅크서부터 해가지고 휘날레를 줄 때 이게 지금 바닥이 아니니까 마지막 불꽃이라 그래갖고 활활 타오르면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지금 제 얘기가 다 맞는 설명들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혼란을 것일 주기 수 위한 있어요. 것도 네.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잘 참고를 해가지고 지금 뭐 강한 종목들이 계속 가잖아요. 지금 뭐 LX 세미콘 봐봐요. 이거 뭐 많이 올라가 있다고 해서 안 갑니까? 더 잘 가고 있죠. 그 외에서도 IT 부품주들 최근에 움직이는 애들 보면 가는 애들이 계속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뭐 나쁘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신에 이 4-5종목 중에서는 그 중에서 조금 탄력이 떨어지거나 조심해봐야 될 조심까지는 아니고 나머지 4종목보다는 좀 탄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종목이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5개 후보군이 오늘 또 제시가 됐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의 숙제 어떤 종목들이 나왔는지 화면으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숙제 종목 중 함정 종목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유진 로봇, 2번 로보티즈, 3번 휴림 로봇, 4번 미래 나노텍, 5번이 인포뱅크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요. 이 종목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선 조금 수익이 덜 나지 않을까 하는 함정 종목을 골라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신 시청자 100분에 한해서 연말에 치킨 종목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네, 더불어서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 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신의 한수 혹은 이정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문자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전화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 토요일에도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님들이 강연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쉽게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지만 그만큼 더 알찬 정보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토요일에도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듣고 싶다 하시면 토요일에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